삼성중공업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8.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2%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 회전했고 PBR은 5.43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 명세 및 비성분 분기에는 비공시, 불성실하다라고 표현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8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3분기보다 8.8%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22.8%나 크게 줄였습니다. 재고의 감소는 원가회계상 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계산됩니다. 매출 원가가 3.8%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73.3%나 크게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11.5%로서 4.3%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2% 증가했고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5,769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125.6%나 크게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4%로서 3.8%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4,529억 원으로 10.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5%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원재료는 선박자재 및 건설자재를 포함합니다. 스루풋율은 55.7%로 0.6% 그래서 내려갔고요. 운영경비는 4.6%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9로서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9,8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9.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4,075억이나 이익이 더 났으며 전년도 3분기에는 5,699억 원이나 더 이익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회사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해가지고 연간 사업보고서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는 WCAI가 필요한데 요 2025년 3분기 거는 요거는 이미 숫자를 제가 넣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말에는 무려 1조 2천억이나 됐는데 2023년도 3분기에는 16억 9,200만 원뿐이 없는 것 같다. 제공품이 요것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2024년도 비성분 데이터를 보고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크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역산풀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1조 2,858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건데 8,148억 원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분기보고서의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주석을 비공시하고 있다. 실질 스루풋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하지만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의무적으로 필수 공시 요건 때문에 요건이므로 그것을 확인하여 가공비율을 가정, 어썸션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증거 결과를 찾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딱 하나 2025년 3분기 WC액만은 이미 수치이고
나머지는 연간 증감액에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글씨체는 제가 임의적으로 논 수치고요. 그거에 의해서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 또 역산을 해서 풀이를 해낸 겁니다. 시작은 다시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년도 가공 비율이 53%였는데 그 50%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비율은 3% 늘어난 그런 거로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50%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 가공비가 나오죠. 가공비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운영 경비죠. 그럼 전체 금액에서 7조 2,237억 원에서 운영 경비 3조 3,633억 원을 빼면은 그게 재료비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 재료비,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그게 3조 8,604억 원이 되고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원재료 사용액으로 이렇게 돼서 역산풀이를 한 것입니다.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분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운 글씨체는 제가 맞추어진 거니까 의미가 좀 실질적으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자산 포함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올해는 뭐 그 증감액의 변동이 크게 없었고 전년도에는 이 현금이 1,015억이나 더 높게 들어왔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입을 1천억 원대나 높게 잡는다는 것은 전년도에 평가손실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그 재고자산 명세에는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장부가격으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이 차이가 나는데 현금 흐름표에 이렇게 또 환입을 잡았다고 장인애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작업도 분식회계에 저는 일종의 하나의 분식회계다. 저는 그렇게 좀 강하게 좀 표현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4,075억 원은 PQ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8,150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가공비율을 가정했죠. 50%. 그러면은 4,075억 원이 차이가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이것은 분기 비성분이 없어서 연간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좀 표기해 봤습니다. 2024년도에 인건비가 1조 1,34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23년보다 15.1%가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1,112명으로 472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외주비가 그 협력업체에 드릴 텐데 14.2%, 직영인건비는 9.7% 올랐는데 외주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느껴집니다. 병행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5회전으로 0.8회전 상승했고 수료분율은 거꾸로 0.61%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스르픈율은 내려갔는데 또 생산성은 올라갔다 했을 때는 운영 경비가 좀 더 줄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 템플릿 표는 그 스르프 퇴계의 필요성의 대두를 얘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리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고,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에서는 상승으로 나왔죠. 이거는 추론 모순을 하게 됩니다. 또 반증 추론이 모순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하락했네요. 1.9%. 그리고 이것은 실제 수주 판매가가 아닌데 수주 판매가는 3.3%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수주 판매가가 내려간 것보다는 적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석한 논리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다 상승했다라고 1, 2차 추론이 나왔죠. 근데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했는데 이걸 반증해 보려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재료 가격이 판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인식을 헌되면은 반증은 억지적으로도 억지로 해도 좋다, 이 정도면은 반증 패스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찜찜하지만은.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할 때도 스루프트에게는 변수가 두 가지뿐이 없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네 가지 변수를 해야 되기에 복잡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루프 체계로 가자는, 또 AI 알고리즘도 그렇게 학습을 간단히 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1 더하기 25% 산식을 해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연말 매출액이 9조 7,500억 원대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도 그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눠버리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이 나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연말 매출액이 9조 7,500억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조 2,297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욕심을 낸다면은 연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3.3회전 예상되는데 3.6회전까지 해보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계약 자산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작업을 좀 더 끝내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이 10조 5,197억 원까지 할 수 있을 거고, 운영경비가 3.4% 최대 맥시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 협력업체 납품단가 협상을 위해서 예측, 그 단가 예측을 통해 가지고 내고 할 때 참고하라고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 놨던 글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서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건 별도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논리를 제가 개진하는지. 주가는 25,050원으로 연초보다 13,640원이 뛰었습니다. 더블 이상으로 뛰었죠. PBR이 5.43으로서 281%나 크게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15.2%, 국민연금공단이 8.3%, 외국인이 30.83%를 가지고 있는데 맥쿼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간 유명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이것은 조선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산관리, 건조관리 방식에 간단하게 표현해 본 건데, 이 선박건조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메이크 투 오더 방식으로 타임을 관리하는 거로, 또 프로젝트 성격으로 타임 관리를 해 나가는 거로, 이거를 무슨 차트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이런 차트를 통해서 빨간 선 위에 침범이 되면은 버퍼 시간을 늘려주든가 줄이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단납기를 납기 달성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루풋 회계를 제가 원가 회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논리적인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도 뭐 템플릿 자료로 계속 하는 건데 스루풋 회계가 캐데온의 골든처럼 골든 회계가 돼서 빛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